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미세먼지를 계절별로 모아서 사람의 기관지 세포 배양액에 넣은 뒤에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경우입니다. 논문의 그래프를 저희가 왜곡 없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로축이 생존율이고요. 가로축이 농도입니다. 농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저 노란색 겨울입니다. 세포 생존율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위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가을도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봄, 여름에 비해서 가을, 겨울에 도심의 미세먼지가 사람의 기관지를 더 손상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면 오히려 봄보다도 가을과 겨울에 더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초미세먼지를 보겠습니다. 기관지의 가장 치명적인 계절은 저 붉은색인 가을이었습니다. 그 뒤로 노란색 겨울이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의 독성 역시도 가을과 겨울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를 맡았던 전문가는 봄, 여름과 달리 기온이 낮은 가을, 겨울에 이런 차량 배기가스가 완전히 타지 않은 채 배출될 수 있고 그 속에 유해 성분이 독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심의 주 미세먼지 소스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볼 수 있고요. 자동차 배기가스는 온도가 낮아지면 불완전 연소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철 경우에는 봄철하고 같은 먼지 양이어도 그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의 함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미세먼지라도 계절에 따라서 독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사실 이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참고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차량의 배기가스에 초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 정부도 배기가스 절감 같은 국내적 요인에서 단기적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2013년에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연구가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새우와 할머니입니다. 만찬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제 청와대 환영 만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은 삼가야 한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일본이 반발한 것은 먼저 독도 새우입니다. 산케이신문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 첫 화면에 저렇게 만찬 상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독도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려고 독도새우를 만찬상에 올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새우는 도화새우의 별칭인데요.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서만 잡힙니다. 그리고 일본 방송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독도새우라는 고유명사를 쓰다 보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새우라고 못하고 저렇게 독도새우라는 표현이 오늘 여러 번 일본 방송에 나갔습니다. 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뭐 독도와 울릉도 인근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새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반찬에 오늘 불만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셈인데 청와대는 반찬 하나로 독도가 누구 땅인지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하는군요. 저는 먹어보진 못했는데 물론. 꽤 크고 좀 비싸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예. 어제 그 이용수 할머니가 만찬에 초청된 것도 역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만찬장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포옹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2007년에 위안부 피해자로서 미 하원에서 일본군 만행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을 계기로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일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이 여기에도 항의를 했는데 이 항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용수 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심 없는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진은 상당히 좀 상징적일 수 있고 예.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뭐 속상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속상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뭐 굉장히 극진히 환대를 했지만 성과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선 환대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골프입니다. 골프 강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베 일본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즐겼었는데요. 예. 골프 라운딩 중에 아베 총리가 벙커에서 넘어지는 저렇게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총리입니까? 예, 예. 아베 총리인데요. 여러 번 넘어진 건 아니고요. 한 번 넘어진 거를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빨간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예. 벙커에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좀 거리가 멀어지자 서두르다가 저렇게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벙커에서 그 주변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게 도와주러 막 뛰어가고 그런 모습은 또 안 보이네요. 예, 몇 번 벙커 탈출을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보고 있는 측면이었고요. 벙커에서 넘어지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예. 서두르려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회 연설에서 LPGA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을 극히 칭찬하기도 해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뭐 자기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를 또 거명하면서 골프장 선전도 동시에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조원진 피게팅 퇴장입니다. 예. 이거 역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중에 있었던 연설 과정에서 있었던 유일한 소라는 조원진 대한민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조 의원은 연설 시작 전에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다가 저렇게 국회 경위 여러 명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경위 5명이 막아섰는데 약 2분여 만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퇴장당했고요. 예. 저 팻말에는 한미동맹 강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영어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은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예. 한미동맹 강화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게 조원진 의원인데 정작 미국 대통령 연설장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셈이 됐습니다. 예. 근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트럼프 미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건 좀 그러네요. 예, 조원진 의원 측은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석방해달라라는 취지의 본인 인터뷰를 백악관에 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무리 초강대국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사법체계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오늘 민주당 의원 2명도 저렇게 사실 피켓팅을 했습니다. 예. 전쟁 반대,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저런 내용을 종이에 써서 말아서 가지고 와서 국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순화된 식으로 예. 항의 표시나 원하는 걸 표시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조원진 의원도 저렇게 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조원진 의원은 피켓을 들고 들어오면서부터 소란을 피다 보니까 예.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굳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려고 했으면 저런 소란까지 피우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오늘의 소란은 국내 정치용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식? 예. 뭐 그런 건가요? 예. 마지막 키워드를 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다른 피고인과 달랐다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등이 동계스포츠 영재재단에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구형을 받았는데요. 예. 다른 이전에 구형을 받았던 피고인들과 비교를 하면 형량이 꽤 낮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낮은 구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한때 특검 도움이란 말까지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변호인은 좀 애타게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장 씨가 뭐 가족까지 팔아먹었다, 이모 등에 칼을 꽂았다는 말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었었고 예. 다른 타인들로부터요. 또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으려고 자백을 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뭐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서요? 본인은 짧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중부 내륙 지역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모레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뉴스 끝나자마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취재한 기자들이 오늘 나와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ooks like I'd get you off of my mind, but I can't. Just the thought of you turns my whole world misty blue.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취재한 기자들이라고는 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는 지금 정재현 기자 혼자 나와 있고, 다른 기자들은 에이페크에 같이 갔나요? 네, 저희 청와대 팀이 3명인데요. 2명은 예. 지금 에이펙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 안혜근 기자야 그 정치부 고참 기자로서 취재를 지휘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청와대 팀 기자들이 와서 좀 더 그 내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네. 들려주면 좋을 텐데 오늘 청와대 이성대 고석승 기자가 지금 에이펙 관련 취재 때문에 예. 인도네시아에 지금 아마 도착했을 것 같은데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땜빵으로 외교안 맡은 기자들이 오늘 예.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그래도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일당백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웬만한 건 다 전해주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성대 기자하고 고석진 같이 기자.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내밀한 이야기를. 예, 너무 자신을 그렇게 낮춰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유선희 기자는 원래 저 안보 쪽 그죠? 네. 국방부 출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평택 기지에도 잠깐 갔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갔었죠. 네. 그걸로 숟가락을 얹으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같이 쫓아갔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과정을 열심히 아, 그런가요? 저도 출입이 또 안 돼가지고 미군 기지가. 아,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뭐 기자들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직접 취재도 있지만 또 간접 취재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유저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정재윤 기자가 또 쭉 전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저도 뭐 외교부 기자실에 있긴 했지만 아니, 그거 알았어요. 연예인 보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안나경 앵커가 잠깐 좀 남아서 맡아주시고 저는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네, 예. 시청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주로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검색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도새우. 아까 저희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 독도새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독도새우가 사실은 우리나라 환영만찬 때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등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본에서 등장했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일본에서 등장을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일본 명칭으로 따로 또 불리는 이름이 아마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이 새우는 독도 인근에서 잡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독도새우라는 원래는 도화새우라는 네. 명칭이 있는데 닭새우? 이런, 닭새우. 네. 제가 정확하게 새우 이름을 먹어보지 여러 않았어요.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약간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일본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무슨 공수작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쓴 이야기도 있고 오늘 뭐 그러니까
모 언론에서는 네. 그 독도새우를 잡은 어부 인터뷰까지 맞아요.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독도새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굉장히 의외로 뜨거운 것 같아요. 폭발적인 것 같고 의외로 폭발적이고. 일본에서도 명칭을 독도새우라고 이렇게 그 다케시마 새우가 아닌 네. 독도새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기 때문에 네. 독도새우가 참 이 독도를 일본에 알리는 또 하나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독도새우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죠. 아니 맛있어. 생각보다는 좀 비싼 거. 근데 비싸더라고요. 네. 한 마리에 15,000원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안 사 먹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마리에 1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안익은 선배가 사주시지 않을까. 한번 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부담은 되는데. 독도새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사실 중요한 이야기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관련 이야기들 많이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에 거는 나가는 건가요? 네, 나가겠습니다. 독도새우 꼭 먹어보고 싶어요. 회식 날짜를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달라는 구매 압박만 하고 가는 거군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좀 뒤돌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조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한 25시간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좀 짧았지만 그래도 얘기거리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풍성한 얘기거리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했던 키워드는 뭐죠? 깜짝 평택, 깜짝 DMZ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DMZ 관련 소식 뭐 인터넷이나 또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DMZ를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에도 없었던 그런 예정하지 못했던 깜짝 방문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래 일정에는 잡혀 있지 그렇습니다. 않았던 건데 네. 사실 뭐 좀 일정에 잡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일정이죠. 사실 이게 DMZ 방문이라고 이게 또 하는 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떠나기 전에 뭐 평택 기지를 갈 거냐, DMZ를 갈 거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또 우리 청와대 쪽에서는 가능하면 평택 기지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과연 어딜 갈 것이냐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죠. 근데 오늘 예정에 없던 그러니까 일정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기자실이 좀 웅성웅성하는 분위기였다고요? 아침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일단 저 기자들은 어떤 보도나 아니면 관련 소식을 어디선가 접하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확인을 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침 새벽 그러니까 한 7시 정도부터 계속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관련 소식을 모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DMZ를 간다는 얘기가 있다. 지금 트럼프가 묵고 있는 숙소 앞에 그 보안 그 관계자들이 다 출발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 기자들이 다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정도를 이제 다 이제 출입 기자들끼리 카톡방에서 야 이게 맞냐 어떠냐 물어보고 또 파주 현지 경찰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평택 기지 DMZ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있는 게 맞고 대신에 안개 때문에 회항을 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파주에 있는 경찰들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외신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대통령 일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행사를 소화한 다음에 기사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네. 아무래도 어떤 보안이라든지 그렇죠. 경호의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DMZ 북한군과 그렇죠. 바로 네. 맞닥뜨려 있는 DMZ를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호의 측면을 고려해서 네. 끝까지 알리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일정을 미리 이번에도 받지를 못했어요. 이제 어디 간다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시간이나 이런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는 세부 일정을 받지 못해서 기자들끼리도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게 좀 돌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부 일정을 누군가가 짜가지고 그게 이제 카톡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에 몇 시에 간다더라 이런 거를 이제 기자들이 짜맞추면서 일정을 좀 추측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결국은 이게 헬기가 뜨기는 떴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근처까지 가서 내려서 자동차로 도착해 있으면서 기다렸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회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날씨 변수 때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헬기는 아니고 수송기를 몰아봤던 유선희 기자, 시정이 어느 정도 되면 이걸 회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정의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헬기 조종사가 혼자 이제 간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훈련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앞을 가리고 이제 계기 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싣고 있을 때는 가장 높은 정도의 그 시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안개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심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멈추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매뉴얼상으로는 맞는 상황이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 저는 잘 조종을 못하니까 제 동기 조종사들, 헬기 조종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정도면 멈추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그게 연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 날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갔잖아요. 근데 중간에 내려서 얘기는 했지만. 이제 자동차로 탔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마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더 이제 시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DMZ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방공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게 고려가 됐을 것이라는 저희 이제 헬기 조종사 동기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에 와가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의장단 여야 원내대표들과 이 환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DMZ에 못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꼭 가보고 싶다. 근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래도 DMZ 같은 상징적인 곳에 많이 가고 그렇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배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뭐 사전 환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좀 조율해서 좀 늦게 출발할 수 없는지 뭐 그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제 보좌진이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못 간 걸로. 그리고 여기 저희가 깜짝 평택이라고 잡아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깜짝 험프리 기지를 방문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던 일정이었는데, 그거는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평택기지는 사실은 한미 동맹의 상징 같은 곳이고, 사실은 평택기지가 확장 이전 같은 걸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일부가 또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사실은 평택기지 확장 이전 과정에서 거의 10조 정도의 이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9조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했고,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안보 무임승차하는 게 절대 아니다. 여기 봐라. 정말 제가 이제 확장 이전 처음 개청할 때 제가 가봤는데 엄청 넓고 크고 여의도 면적이 5배가 되고, 그리고 미군이 갖고 있는 이제 해외에 갖고 있는 미군 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서는 가장 큰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영장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사실상 수영장이라기보다는 오토파크에 가까운 그런 것들도 있고, 식당도 엄청 많고, 뭐 굉장히 쾌적하게 잘 돼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주한 미군을 위해서 하고 있다. 봐라.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예, 뭐 이런 의미가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가다 보니까 우리 취재진이 여의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처럼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이 셀카봉이나 이런 핸드폰을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는데 찍어온 영상을 이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여기서 좀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 쪽 관계자가 우리 박수현 대변인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영어로 하는데 이제 한번 잠깐 들어보실게요.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When my president comes in, this goes away. President Moon, whatever you want. 여기서 보면 나의 대통령이 오면 이거는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멈춰야 한다. 미군 관계자 얘기인 그렇죠. 거죠?
대신에 이제 너희 대통령이 오면 뭐 알아서 해라, 그건 너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주의를 주는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알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들이 입장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다 서 있는 모습이고, 자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대놓고 찍기는 어려워서 화분 뒤에서 이렇게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소심하게 찍은 건가요? 그렇죠. 잘 안 보이게 찍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이제 잘 보이게 찍은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왜 앵글이 저기서 계속 찍는 걸까? 네, 그래서 그런 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좀 이제서야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미군 관계자가 이제 저지를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의 뭐 그런 묘미가 아닌가. 네, 이런 일들이 있죠. 네. 오늘은 사실 저기 국회 연설도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 국회 연설이 생각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당초 10시 45분에 국회에 도착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앞서 이제 DMZ 깜짝 방문 일정이 추가가 되면서 DMZ까지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회항을 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면서 한 1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도착한 시각이 11시가 조금 넘어서였는데요. 이제 사전 환담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11시 20분 조금 전에 이제 연설을 시작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연설문을 뒤늦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을 하면서 좀 네.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아직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아마 DMZ에서 이렇게 발표하기를 원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국회 연설문에 넣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겨냥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이제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절반 이상이 뭐 전기도 못 쓴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끔찍하게 어렵게 일을 하는데 뭐 보수도 못 받는다 이런 어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 보면서 DMZ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저런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국회 연설문에 좀 넣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뉴스룸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한 언급도 연설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율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막판에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직전에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 이게, 키워드가 네. 트레이드입니다. 네. 저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트레이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두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던 게 그 1박 2일간의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네. 먼저 환영 이게 행사 저기 때를 한번 환영 행사 때 그림인가요? 네, 환영 행사 때 그림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잠깐 보시면 플레이는 안 되는군요. 지금 될 텐데. 그냥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인가 되네요. 되네요. 네. 지금 저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통상을 맡고 있는 네. 수장이죠. 다른 참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악수만 했는데 김현종 본부장만 유독 6초인지 7초인지 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악수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네. 요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언론에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무역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김현종 본부장에게는 이제 일을 시작해보자,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상기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험프리 기지를 갔을 때도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We have a terrific meeting scheduled on trade in a little while with President Moon and his representatives. 그러니까 지금 그 험프리 기지에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트레이드 협상에 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이제 무역 얘기는 뭐 첫날 계속 강조를 하긴 했지만 오늘 국회 연설에서는 무역 얘기가 언급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네. 그냥 처음에 원론적인 얘기 한 문장 한 거 빼고는 한미 FTA라는 단어조차 거론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사실 예상과는 굉장히 다르게 연설이 갔다. 사실 험프리 기지에서 저렇게 얘기했던 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뭐 사실은 저 지금 본 부분은 이제 FTA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보면 뭐 굉장히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바쁘다, 나 힘들다, 그리고 뭐 무역 적자를 여기서 해소하고 싶다, 우리 일자리 여기서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평택에서 나왔을 때 아 이거 과연 국회 연설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까, 이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국회에서는 톤이 다운이 됐죠. 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외국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저렇게 직접적인 표현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백악관 참모들과는 다 조율이 됐고 어떤 말을 할지까지도 세부적인 조율이 다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6월달 정상회담 때도 보면은 그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뭐 와튼스쿨 출신이다라는 네. 걸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장하성 실장이나 김현종 본부장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통상 부분, 통상 분야에 관한 사실상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쨌든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로 합의됐다. 합의 사실은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위에서 얘기를 해놓으면 밑에서 실무자 차원에서 협상을 할 때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돌발 발언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막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됐다, 뭐 아니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네. 나오는 부분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난 대우, 극진한 대우, 물론 우리도 의전상에 있어서는 뭐 최고의 예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골프 라운딩부터 시작해서 극진한 대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이었나요? 바로 뭐 무역 얘기하면서 일본 무역 적자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서 그렇죠. 모두가 놀라기도 했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좀 다행이죠. 네. 네, 나은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사실 의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네. 도착할 때 그 그럼요. 21발의 예포, 그리고 어제 그 환영 행사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가 될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만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냐. 특히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일본은 이틀인데 왜 우리는 하루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의전을 해야지 뭐 국내적으로나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누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부분인데 그 실속과 좀 어떤 차분한 진행,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키워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직전에 있었잖아요. 일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는 차분한 의전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측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의 평가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죠. 네, 트위터에 직접 본인이 의전 받은 부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어디였지? 앞부분인가요? 앞부분인가 봅니다. 네, 예. 여기에는요. 예. 이게 트럼프의 그 트위터인데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아름다운 환영식을 갖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올리고 의전하는 그 환영식의 모습을 직접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이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공동 기자회견에 그 모든 기자들이 다 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아니죠.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어떤 대신에 기자들만 들어가는 건가요? 제비 뽑기를 잘하는 기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58명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우리 측 기자와 외신 기자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 기자 중에서도 또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뭐 여러 매체가 있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나눠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신문별로 뭐 방송별로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어마어마하죠. 제가 직접 따져보진 않았는데. 근데 저희 이제 이성대 반장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없지만 이성대 반장이 직접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분위기를 제일 잘 알 텐데 오늘 이제 에이펙 때문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비를 또 잘 뽑아야 네. 그런 역사적인 공동 기자회견 그렇죠. 자리에도 갈 수가 있는 거군요. 또 사실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들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보진 못했어요, 저도.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화면으로만 페이스 투 페이스로는 못 봤다는 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부럽진 않네요. 그리고 어제 또 그 만찬에서 중요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용수 할머니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꼭 껴안아주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위안부 관련 기록 유산이 유네스코에서 이게 그 일본의 어떤 간접적인 반대로 이게 등재가 되지 않는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미국 쪽에서 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가져달라 이런 취지로 좀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을 그렇죠. 했다는 거죠. 네, 아까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독도새우도 있지만 독도새우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좀 똑똑한 외교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이 좀 과거사와 영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갈등을 좀 균형 있게 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다음 키워드가 FTA 무기 구매로 틀어막았다. 이 내용은 사실 유선희 기자가 오늘 뉴스룸에 리포트를 하기도 했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FTA 관련 문제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어떤 FTA 얘기를 할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부분까지 얼마나 큰 요구를 할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했듯이 말을 일단 정상에서 소위 질러버리면 아래서 협상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돌발 발언을 막는 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래도 주체적으로 미국 무기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미국 무기를 어느 정도는 사겠다. 예,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러면 우리 무기도 사는데 FTA 얘기를 또 이렇게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실제로 무기 중에서는 이미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추후 우리가 협상을 해보니 뭐 이게 더 필요하더라 저게 더 필요하더라 바꿔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뭐 명분과 실리 쪽에서도 물론 뭐 너무 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무기를 많이 구입을 해줘서 이 무역 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무기 판매를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와 그 미국 간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큰 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험프리 기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역 수지 특히 한국에 대한 그 무역 수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되게 지금 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무기 부분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무역 수지에 있어서. 그래서 무기를 대량으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무역 수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무역 수지도 이게 결국은 그 미국의 제조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우리한테 미국 무기를 더 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2016년까지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가 36조 원,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거든요. 1등 고객한테 더 사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적절하지는 않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는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더 많이 사라. 그거를 우리도 그래 뭐 저 FTA 해야 되니까 무기 더 살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적절한 수준에서 사야 되겠지만 무역 적자를 막 무기로 이렇게 뭐 메꾸겠다.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우리 36조 하는 거 뻔히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무기를 진짜 우리가 원하는 때 미국에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게 어떤 미국의 어떤 강매에 의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떨떠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설명을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겠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측의 설명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전 정부에서 아직 마무리 못 지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투 트랙으로 해서 지금 필요한 무기들을 다 구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미국 무기가 좋으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또 동맹이기도 하고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트럼프의 체면을 차려준 좀 그런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풀어줘서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판매된 적이 없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전차라든가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정찰위성이나 우리 금강 백두 정찰기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조인트 스타즈가 온다고 하면 굉장히 좋고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긴 사지만 이제 감청 기능이 없는데 그걸 만약에 풀어준다. 근데 돈을 좀 더 내라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완제품을 살 수 있는 용의가 얼마든지 협의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거, 우리 있는 거 아니면 뭐 저쪽에 뭐 이스라엘이나 뭐 유럽에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 우리 거 뭐 자기들도 안 쓰는 거 사 이런 거는 이제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지금 지난 6월 달에 그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거기서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정보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어웨이에서 하는 정상회담이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일단 홈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어떤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베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함부로 욕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외교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 홈앤 어웨이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앞에 2번이나 받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또 굉장히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예전보다 조금 친밀감이 높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해가 깊다고 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실제 했지만 또 어떤 뭐 손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6월달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달라진 그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또 다음에 또 FTA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또 또 달라질 이제 수 정상회담의 분위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이제 친해졌으니까 뭐 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1박 2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을 방문해서 좀 처음에는 굉장히 일정이 짧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25시간 굉장히 좀 알찬 일정이었던 것 같고 많은 또 화제를 뿌리고 간 그 트럼프의 방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뭐 또 청와대와 또 외교팀, 안보팀에서 좀 더 열심히 취재해서 다음에 더 풍성한 얘기로 우리 페이스북 지금 글 마무리하시는 거죠? 좀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네. 급하게 지금 마무리를 하는 셈입니다. 짤막하게 뭐 끝에 아쉬우면 한마디씩 더 할까요? 뭐 다음번에 더 좋은 또 소재를 가지고 사실 페이스북 라이브는 무엇보다도 소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트럼프 방안을 통해서 좀 저희가 또 풍성한 얘기를 풍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름의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또 재밌는 소재를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부사님. 이번에는 사실 오늘의 소재는 제가 이제 가까이서 취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견해는 아니면 멀리서 본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또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잘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무기 얘기 앞으로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무기 좋은 무기면 좋겠네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무기들이 아니고 너무 비싼 무기들 아니고 우리 뭐 기술 이전도 좀 받았다 이런 얘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뉴스를 아직도 하느냐는 질문을 들었다. 그것이 제가 현장에 있는 이유다. 목포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젊은 기자는 어제 뉴스룸이 끝난 후 방송된 소셜 라이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보도국 3년차 이상엽 기자는 7개월째 이렇게 매일 목포 신앙 근처 숙소에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처음 와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중간에 방을 좀 옮겨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 형태의 방을 좀 빌릴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 무인텔이 또 세월호 현장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있는 게 또 현장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올 때 1,200명이 넘는 기자가 있었던 목포 신앙. 어느새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나갈 때는 외출을 눌러요. 외출 버튼 누르면 여기 지금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선택했다고 말해줘요. 아침에는 저희가 없으면 항상 이렇게 혼자 나가시겠네요? 네, 혼자 나가요. 몇 시쯤 출발하세요? 이제 보통 8시까지 메모를 보내야 되니까 뭐 7시 반쯤 메모를 다 보내고 씻고 바로 나오면 한 8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 길 갈 때마다 어떤 생각하세요? 아침에 세월호 취재가 뭐 다른 취재보다 이렇게 의욕만으로는 할 수 없는 되게 어려운 취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사람의 유해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좀 사실 어렵잖아요, 다루기가. 근데 그 유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취재하러 가는 거니까 마음이 좀 많이 무겁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나설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은 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얘기가 좀 될까. 매일 오가는 길임에도 만감이 교차하는 출근길. 처음에는 이 노란 리본이 이렇게 나부끼는 모습도 되게 보기 힘들었어요. 되게 좀 많이 마음도 아프고 자세히 보시면 리본 하나하나에 다 이제 어떤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수습을 바라는. 철조망을 물들인 노란 물결을 따라 방문객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세월호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안 잊어버리려고요. 그냥 혹시나 내가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질까 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추모하는 방문객들의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몇 차례 오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무거워요. 무거워서 참아 못 오겠더라고. 내가 여기 오는 것 자체도 그 어떻게 이제 유가족들이라든지 또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좀 신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상황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조금 부담이 좀 덜해서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여기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던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목포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 씨. 이게 정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끝까지 진실 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후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성욱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남았습니다. 지금 핸드폰 하나만 처리하고 핸드폰 나와갖고 핸드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선체에서 휴대폰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말보다 걸음을 재촉합니다. 네. 하늘색으로. 휴대폰을 직접 보고 나니 성욱 씨의 마음이 한층 더 급해진 것 같은데요. 빨리 담궈야 돼서 먼저. 예. 그래서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수거한 휴대폰은 3번 이상 정제한 증류수에 담가놔야 부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걸 빨리 국수색에 담그는 거. 그래서 더 부식이 안 되도록 이제 그런 걸 빨리 해줘야 되니까. 기다리던 유류품 발견 소식이지만 이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애들 거. 이제 교복이 이제 찢어지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웃기는 게 좀 온전히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제일 아쉽죠. 교복이 찢어져 갖고 나온다는 게. 그리고 교복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 건지 모른다는 거.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학생 건 맞는데 그러니까 못 찾아주잖아.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현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때 추가 발견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복 하나 나왔거든요. 훔쳐가고 있다니까. 아까 내가 여기 들어갔던 데 있잖아. 거기서 나왔거든. 선체 위 세월이라는 글씨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흐른 시간. 그 오랜 아픔을 간직한 교복을 만나러 갑니다. 이거예요? 학생 거?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명찰 하나 나왔는데요. 조끼에서 팔고. 예. 그냥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종료하겠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와서 이제 찾아갈 때 여기서 많이 좀 우시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봤으면 하는 부모들도 있고 계속 기억이 남으니까 여러 가지 부모들이 휴대폰 하나, 교복 여러 점. 그의 마음은 오늘도 무겁습니다. 같은 시각 이상엽 기자는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목포신항으로 들어섭니다. 기자들한테는 취재 현장인 곳인데 이게 참 여러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계속 육상 거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좀 약간 마음이 좀 무거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을 가시면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이제 실제로 생활하시는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저 컨테이너들은 이제 팽목항에서부터 이제 생활했던 컨테이너인데 이 목포신항까지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서 현재 생활하고 계십니다. 컨테이너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 미수습자 가족들이 끼니를 챙기는 곳입니다. 식사를 못해요. 밥 조금 그 정도. 뭐를 썩 해달란 말 없어요. 그냥 해주면 그냥 조금씩 드셔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내 아들, 동생,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도 속도 미어집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 남았기에 가족들은 이렇게 또 한 끼를 함께합니다. 어머님 왜 더 안 드시고? 나 원래 워낙 식사를 마친 백형 씨를 미소 짓게 만든 건 아버님 라면 원래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7개월간 함께한 이상엽 기자입니다. 늘 곁에서 함께했기 때문일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가족 같아 보입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컨테이너에서 하루를 꼬박 보내게 되는데요. 아버지! 돌아오지 못한 동생과 조카를 기다리는 권호복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잠깐 들렀어요. 여기 오늘 아버지도 그건 상관없어. 난 내가 저랑도 벌써 이제 되게 오래됐잖아요. 여기 왔을 때부터 왔으니까 맞지 알지. JTBC 정도가 해줬으니까 세월호를 잊지 않고 이렇게 계속 쭉 이어나갔다고 나는 생각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98~9%가 실종이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내 생각이고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어디다 대고 실종이라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뭐
고쳐진 미습자 가족으로서는 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들어라 이제 하고 내 하는 얘기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갔는데 또 여기 와서 벌써 7개월 그렇게 되네. 아프신 거 잘 제때 치료 받으시고 여기 보니까 또 안약도 엄청 안약을 지금 여기 지금 목포 한국병원 가실 때 차 없으신 말씀하시고 가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볼게요. 오늘 하루도 좋게 즐겁게 보내시고. 무인텔에 가서 지금도 사는 거예요 거기? 그 집 안 바꿨네?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갈게요 아버지. 그 술 아니죠 아버지? 먹는 거 술 아니죠? 스스럼 없이 농담까지 건넬 정도로 외로운 시간은 그들을 가깝게 가겠습니다, 아버지. 만들어준 모양입니다. 내일부터도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어떤 여기서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한 건 사실이지만 이 세월호 취재를 우리 언론사에서 제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책임감이 되게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남은 동안 최선을 그래도 좀 후회가 없도록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취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지 7개월째. 아직도 이곳에 남은 사람들.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곳 목포신항,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세월호 뉴스를 아직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들었다. 그것이 제가 현장에 있는 이유이다. 혼자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도 아니요, 그저 그것이 당위여서 그렇다는 신참 기자의 말에 동의한다.